네, 여러분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되니까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야죠. 그 26번 계약의 성립인데요. 청약과 승낙에 관한 문제는 항상 늘 나오니까 조문 위주로만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틀릴 일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세요.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에서 철회할 수 있는 예외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도달주의. 일반 원칙, 우리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일반 원칙인 도달주의에 따라서 도달하기 전이면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런 규정이 없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럼 상당한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네, 맞아요. 요거를 구별하셔야 되는 게 승낙 기간을 정했으면 그게 도달하지 못했으면 그 효력을 잃는데 만약에 그게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어. 근데 어떠한 사유로 늦어졌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지연 통지해주고 지연 통지해줌에 따라가지고 그 받은 사람은 야 늦게 왔는데 이거 제대로 발송한 거 맞아? 제대로 기간 내에 발송한 거 맞아? 그럼 그때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준다는 점. 그래서 계약의 요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랑 정하지 않은 경우랑 구별해서 조문만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격은 격발입니다. 격발. 총 쏠 때 격발 하시죠. 이게 발신주의가 여러분들 5개가 있거든요. 민법에. 그래서 무사의 체격을 제한하자 해서 무사 체격 제한이라고 전 2문자 땄는데 뭐예요? 무권대리 최고.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 그 다음에 이건 채무인수 최고, 즉 채권자한테 야 너 승낙할 거야 말 거야 라는 그 최고잖아요. 그 최고, 채무인수에 대한 최고, 그 다음에 요거 격지자,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도 최고. 그래서 많죠. 최고가 3개고 사원총회랑 격지자입니다. 그래서 무사, 체격, 제한이에요. 그래서 무권대리 최고도 발신주의고 사원총회 그 총회 소집 통지도 발신주의고 뭐예요? 채무인수에 채권자야 승낙할 거니? 라고 하는 것도 발신주의고 격지지간 요거 발신주의고 마지막에 제한능력자 그 법정대리나 너 이거 할 거니? 승낙할 거니? 그것도 발신주의입니다. 요 5개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돼요. 그래서 격지자 하면 도달해서 X 하시고요. 다음에 청약은 필요가 없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지문입니다. 청약은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청약의 유인인 경우에는 그에 대응해서 청약을 했다고 계약이 성립해요? 아니죠. 청약의 유인일 뿐이지 청약이 있으면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의 유인은 청약의 전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청약을 했으면 새로이 그 청약의 유인자가 승낙을 해야 된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이거 뜨자마자 여러분들은 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은 뭐예요? 불능을 알았던 자여야 되고요. 상대방은 뭡니까? 선의무과실. 상대방 선의무과실 있어야 되는데 뒤에 나오네요. 선의무과실이 상대방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배상은. 이거 조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이게 그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인정하는 표지더라라고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완객전. 그다음에 타인 권리의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에 속하는 매매 계약 무효예요? 아니에요. 569조에 따라 가지고 뭐예요? 그거 지급해서 그 소유권 야 타인 권리의 매매 매도이나 너 그 타인으로부터 소유권 받아가지고 와서 넘겨줘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담보 책임 묻고 있잖아요. 담보 책임은 계약이 유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효입니다. 매도인은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더라. 넘어갈게요. 다음에 불합치로 불성립. 계약이 불성립 나오잖아요.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 X.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다른 쪽에 유치 적용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빼고 1번 지문 빼고. 그러니까 불성립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계약 체결 과정 또는 성립 과정에서 어떠한 이런 악의의 상대방이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해 주는 건데 계약이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 53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 다 안 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량 지정 무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5, 3호조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5, 3호조는 1번 빼고 다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지문 빼고 5, 3호조는 다 안 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지 이 535조를 물어볼 게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체크하시고요.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 이거 뭐랑 비슷해요? 계약 성립 안 했잖아요. 계약 교섭 과정에서 부당으로 일방이 파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535조를 물어볼 수 없고 뭘 물어봐야 돼요?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동의항. 동의항은 여러분들 동의항 관계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 동의항이 인정되는데 인정되지 않는 것만 골라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불능으로 원래는 동의항에 있었는데 하나가 이행불능이 됐네? 하나가 이행불능이 됐네? 그러면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거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동일성. 이거 동일성이에요. 원래 채무가 채무 불이행이 되어가지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뭐예요? 금전 채권으로 바뀐 겁니다.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래는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잔금이랑 소유권을 동시에 넘겨주기로 약정을 했는데 이걸 먼저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원래 선이행 의무였는데 얘를 안 갚고 있는 사이에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를 했네? 그러면은 요렇게가 묶이더라. 요렇게가 동시이행 관계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 더. 중도금 지급 안 했잖아요. 중도금 지급 이행 지체했잖아요. 지체, 지연이자도 같이 플러스. 요 사이에 발생한 지연이자까지도 플러스입니다. 요 지문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중도금과 그에 대한 중도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기일까지 지연손해금, 그 다음에 잔대금 이렇게 묶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묶인다는 점 플러스 지연이자, 여기 발생하는 지연이자 이렇게 그림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536조 2항 조문 내용입니다. 선이행 의무인데 상대방이 아마 이행을 안 할 것 같아. 그럼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거절할 수 있다. 536조 2항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하죠. 그 조문 내용입니다. 다음에 그 동의항이 있으면 이행지체 책임 않는다. 이렇게 두 개만 그 키워드만 체크하시면 돼요. 동의항 이행지체 책임 않는다. 뭐예요? 그 당연효.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으면 이행지체 책임도 면하고 상계도 금지되더라. 두 개. 그 다음에 밑에 뭐예요? 그거는 당연효로서 이행지체 면제의 효력은 행사해야가 아니죠. 행사해야가 아니고 당연히. 행사해야는 뭐예요? 그거 이행 거절 권능. 다음에 제3자를 위한 이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주제가 늘 한 번씩 꼭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림을 잘 살펴보시되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이거 기본 계약이거든요. 기본 관계. 이게 기본 관계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누구랑 누가 체결한다? 요약자와 낙약자가 체결한다. 제3자는 수익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먼저 볼게요. 4번부터.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 표시해야 권리를 직접 취득한다. 요게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도 아니고 효력이 발생되기 위한 요건도 아니에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면 뭐가 돼요? 얘는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근데 이 지문에서 하나 낚는 게 이거예요. 낙약자에게 하는 겁니다. 이거. 요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낙약자에게 하는 거. 이런 거 좀 치사한 지문입니다. 진짜로. 이런 건 좀 치사한 지문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다 봤는데 의심이 가. 그럼 이런 거 하나씩 숨어 있겠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그러면은 볼까요? 기본 관계가 채무 불이행이에요.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하면 제3자 동의 없이 기본 관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의 당사자로서 해제권을 가지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제가 안 된다고 해봐요. 낙약자가 제3자한테 돈을 안 줘. 그 이행을 안 해. 근데 이거 해제 안 되게 해버리면 요약자는 낙약자한테 돈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자는 낙약자한테 권리를 이행하게 하면서 낙약자가 얘한테는 권리 이행 안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는 단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하고 기본관계 해제는 동의 없이 가능하다.
기본관계의 당사자더라. 체크해 주시고요. 요것도 1, 2번 같이 체크.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조문 내용입니다. 조문 내용. 그러니까 기본관계라고만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기본관계에 관한 건가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본관계에 기한 거면 제3자에게 대항하든 체불 해제하든 다 가능한데 요약자와 제3자의 그 뭐예요? 대가관계. 그거에 관련돼서는 전혀 건드릴 게 없더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맞는 지문이에요. 제3자가 낙약자한테 빚을 지고 있어. 그러니까 요약자가 낙약자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야, 낙약자야, 너 제3자에 대한 너 그 권리 있지? 그거 채무 면제해줘라. 그것도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받는 거잖아요. 권리자가 채무 면제라는 수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질문. 중첩적 채무 인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더라. 그러니까 채권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익 표시해야 돼요. 수익 표시해야 권리를 취득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체크해 주시고 다음 1번 근로자 나오면 여러분들 주의하자. 이게 뭐냐,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 이런 도달주의 예외예요. 여러분들. 나 사직할게요는 뭐예요? 근로관계 합의 해제의 청약이거든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도달했는데 이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언제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용자의 그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근로계약의 종료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도달주의의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로자 보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근로자 보호.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묵시적 합의 해제 가능하더라. 묵시적 다 된다. 그럼 콤마 뒤에 볼까요?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그게 일치되어요. 당연하죠.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인데 합의 해지는 뭐예요? 더 이상 계약 이행하지 말자라는 의사니까 그게 일치되어야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 해지는 이건 뭐랑 구별하시면 되냐? 법정 해제. 법정 해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법정 해제는 법에서 정한 해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548조 2항을 보시면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제를 한 경우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된다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죠. 근데 합의 해제는 뭐예요? 계약이에요. 이거 적용 안 돼요. 법에서 정한 해제, 예를 들어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 법에서 정한 해제는 요 548조 2항의 법을 따라서 그 이자를 반환해야 되는 건데 합의 해제는 우리 계약이라니까요. 이런 거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는 되게 그냥 조문 문제인데 여러분들 볼까요? 법정 해제 사유거든요. 이거는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문 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해설을 보셔도 되고 우리 그 법정 가지고 있는 거 법정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까지 하기엔 시간이 없네요. 다음 매매 일방예약. 이거 완전 재밌는 겁니다. 매매 예약 완결권은 뭐예요? 딱 그거 되게 강력한 권리.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더라. 그러니까 의사를 표시하면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 매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풀리는 문제고요. 다음에 이거 약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가지고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 여러분들도 보고 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균분. 설마 우리 입법자님들께서 이렇게 정했겠어요, 조문을? 매매 계약에서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게 정했겠습니까? 서로 그 쌍부 계약이 동등한 지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균분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 지문을, 이 해설을 달면서 처음 알았네요. 이 조문을. 이런 조문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경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자담보 책임. 경매에서는 하자담보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경매에서는 권리의 하자, 즉 경매에서는 등기부를 살펴보고 뭐 유치권이든 저당권이든 질권이든 있는 거는 확인이 가능한데 물건의 하자를 확인할 수 없다. 580조 2항 조문 내용이거든요. 요게 성질상 그렇더라. 하자담보 책임은 경매랑 친하지 않더라.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587조 내용인데 이거 대금이 어디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대금이.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매도인이고 이거 그림 그리겠습니다. 요거는 그림 그리겠습니다. 갑이 X 과수원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을이 매수인. 이게 대금. 이게 조문이 이걸 생략해가지고 그래요.
아직 인도되지 않은 매매 목적물에서 인도되지 아니한 매매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은 이 매도인에게 기속된다라고 조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해요. 그럼 읽어보면 이게 대금 지급 X를 전제한 겁니다.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얘가 대금을 지급 안 했네. 값도 과수원을 아직 안 넘겼네. 그럼 과수원에서 나오는 뭐예요? 딸기, 사과, 값 매도인이 가져가고 대금에 대한 이자 너 매수인이 가져가. 근데 만약에 대금을 지급했어. 그러면 뭐예요? 값이 아직 과수원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여기서 발생한 과일들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요 받은 대금에서 이자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금을 넘겼냐 안 넘겼냐로 보시면 돼요. 대금을 만약에 거꾸로 대금을 아직 안 냈어요. 근데 얘가 과수원을 넘겨줬네? 그럼 넘겨준 과수원에서 발생한 과일은 넘겨줬어도 갑이 먹어요. 얘가 돈 안 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금 지급 X를 전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문제가 풀리고요. 다음에 이것도 되게 특이한 문제인데 여러분 환매권은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게 보세요. 이게 처음에 제가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갑으로부터 을이 사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환매 등기를 안 한 거야. 환매 계약만 체결하고 등기를 안 한 거야. 근데 병이 을로부터 이걸 샀어요. 환매 등기가 안 돼 있네. 등기가 되어 있어야 나 이거 만약에 내가 샀는데 이거 환매 등기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갑에게 다시 소유권이 복귀할 수도 있겠네라고 인식이 가능할 텐데 이게 없어. 이게 없으면 얘는 나 완전한 소유권 취득했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등기해라는 거예요. 등기하라는 거예요. 공시하라는 거예요. 신뢰 보호 때문에.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조문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조문 내용이고요. 다음 33번 위임계약. 네 맞습니다. 이거 X. 무자력 X. 대변제 청구. 이게 얘는 금전이거든요. 우리 앞에서 특정 채권이면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얘도 비슷해요. 대변제 청구권이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위임 사무를 수임인으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데 이게 빚을 지게 생겼네. 지금 당장 채무를 부담하게 생겼으면 채무를 부담해놓고 야 위임인님 저한테 일을 주신 위임인님 이거 대신 좀 갚아라. 이거 일 처리하면서 받은 채무다. 네가 대신 갚아. 이게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왜? 사무 처리? 위임 사무 처리 신뢰관계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단순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면 무자력을 요건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뭐예요?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기 때문에 굳이 위임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할 필요가 없더라. 야, 내가 위임 사무 처리하면서 그 부담한 채무는 네가 빨리 곧바로 갚아줘야지 라는 그런 취지예요, 여러분들. 이런 취지 생각하시고요. 위임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고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 상대방 일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은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 해주고 나가면 돼요. 손해배상 해주고 나가면 된다. 해지할 수 없다. 틀렸다. 손해배상 해주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조문 그대로 내용입니다. 조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선관주의 맞는지. 위임 나왔는데 선관주의 나오면 무조건 맞는 말. 뭐랑 다르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이게 임치랑 구별되는데 임치를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고용계약 이거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걸요. 저보다. 더 잘하죠. 보수를 수반하는 게 보통이면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돈 줘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임금 무노동? 무노동 무임금인가요? 하여튼 그거고요. 다음에 전적.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보고 갑자기 다른 회사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저희 동의 없으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여러분들. 파견 생각하시면 되겠죠. 파견. 다음에 중대한 위반 있는 경우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 포함된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세요. 통상해고에서 일신상해 사유 해고. 그거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약간 여러분들의 오히려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쉽게 푸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음에 도급계약. 도급은 결과 채무거든요. 일이 완성만 되면 돼. 건물이 완성만 되면 돼. 그러니까 거기에 공사 인부든 누구든 이행 대행자 무조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만 끝내면 돼. 그 목적물만 완성하면 돼. 신뢰관계 없어도 됨. 신뢰관계가 핵심입니다. 키워드는. 그러니까 이행대행자 있다가 키워드고요. 다음에 재판 외 행사. 이게
우리 문제에서 재판상으로만 청구해야 되는 게 하나 나오거든요. 우리 범위에서 사회행위 취소, 채권자 취소권만 재판상 행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법 문제예요. 상속 회복 청구, 뭐 재산 분할 청구,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이거 말고는 우리 범위에서는 채권자 취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건 전부 다 재판 외 권리 행사 맞다.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자르셔야 돼요. 여기서. 채무이행 제공할 때까지 나머지 보수액은 안 돼요.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 이게 뭐냐. 667조 1항 2항 문제거든요. 도금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고쳐줘 할 수 있잖아요. 고쳐줘 할 수 있고, 만약에 고쳐주는 게 싫으면, 만약에 고쳐주는 이게 하자가 너무 심해, 그리고 고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면은 고치는 거에 제가 왜 굳이 고치는 거라고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름, 손배 이렇게 두 개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럼 뭐랑 뭐 도급이네, 공사대금, 이것도 보수잖아요. 일을 완성한 그 보수, 고치는 그 보수. 그래가지고 이건 한자로 쓰는 게 더 편한데, 고쳐줘는 전액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으로. 왜요? 이거는 불가분이잖아요. 고치는 행위가 어떻게 가분적으로 일부 금액만큼 쪼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손해배상 채권은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이 공사 대금의 한하는 정도만 내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가분이기 때문이에요. 가분이고 불가분이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여러분들. 종된 권리 어디서 봤죠? 100조 2항. 100조 2항 그 주물과 종물의 유추 적용. 종된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그 도급인의 그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때문에 3년이고요. 시효 기간이 3년이고요. 두 번째로 뭡니까? 지금 요거 양도. 그다음에 사회행위. 사회행위도 아니라는 거. 채권 그 사회행위도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 우리 배울 겁니다. 요거 너무 가볍게 넘어갈게요. 673조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조문 보시면 임의 해제거든요. 임의 해제. 채무불이행 해제도 아니고요. 담보책임 해제도 아니에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근데 밑에 뭐예요? 과실상계. 과실상계는 언제 합니까? 손해배상할 때 하잖아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할 때 과실상계하는 거예요. 임의 해제랑 이 손해배상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더라. 그러니까 과실상계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전부 다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금방 할게요. 여행계약인데요. 여행계약 조문 찍어서 볼게요. 다 보지는 않겠고, 이게 전이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더라. 해제할 수 있고, 단 손해는 배상.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만약에 30일 전에는 전액 환불, 15일 전에는 일부 환불, 그게 이 손해배상인 거예요. 여행 개시 전에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 조문을 읽어보시고요. 약정이 첫 번째, 관습이 두 번째, 그 관습조차 없으면 종료 후 지체 없이. 보통은 약정을 하겠죠. 보통은 약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번은 읽어보시고, 4번도 읽어보시고, 5번은 여행자에게 유리. 요게 핵심. 여행자에게 유리. 여행자,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여행회사, 우리 그 노란 풍선 이런, 네, 그런 데 말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유리하면 효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1번, 영구 가능합니다. 부동산 영구 가능해요. 왜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그 위헌 결정 맞아서 날아간 겁니다. 그 20년으로 제한한 게. 다음에 필요비 한도에서 차임 지급 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집에 세탁기가 고장 났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 수리를 맡겨요. 8만 원, 9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걸 우리 집주인이 안 줘. 그럼 저는 그 8만 원, 9만 원만큼만 차임 지급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전체 월세는 다 거절할 수는 없고 그만큼만 그 한도에서. 이렇게 체크하고요. 이거 조문 내용이니까 넘어가겠고요. 조문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게 일단 하나 키워드 체크해 주시고요. 기간에 약정이 없는 거. 그다음에 임대인이 통고하는, 해지 통고하는 주체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면 6개월. 토지. 이게 동산이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토지나 건물일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해요. 다만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했으면 6개월. 그래서 저는 대륙이라고 외웠거든요. 대륙. 뭐 아시아 대륙 해서 대륙. 그다음에 1차. 대륙 1차 해가지고 임차인이 할 때는 한 달. 임차인이 할 때는 한 달.
대륙 1차. 약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거 미친 겁니다.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해.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강아지를 키우지 애완동물이 없는 임차인이 살면 집이 깨끗하거든요. 근데 강아지를 원룸에서 한 12마리를 키워. 그런 사람한테 넘기는 거야, 임차인이. 그러면 해지해야죠. 임대인은 바로 가가지고 임대인 그만하겠습니다. 바로 할 수 있어야죠. 임대인 이것도 신뢰관계입니다. 신뢰관계. 신뢰관계 하나 키워드 체크해 주세요.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3호 다 왔네요, 여러분들. 이게 1번이랑 5번을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1번이랑 4번. 1번, 4번. 1번, 4번. 사무관리는 뭐냐?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집을 대신 닦아줬어요. 지진이 일어나길래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태풍이 불길래 제가 아무 관계 없는데 여러분들 그 창문에 가가지고 신문지를 붙여줬어요. 돈 내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돈 줘야죠. 왜 고생했잖아. 그 돈을 아무 데서도 제가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줘야 된다는 게 사무관리인데 1번 보세요.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가지고 사무 처리했으면 제3자한테 돈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 사무관리 인정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한테 돈 받아 제가 일을 대신 처리해준 그 사람, 집을 비운 그 사람한테 사무관리로 돈 받지 말고 너 약정 체결한 저 사람한테 받아 라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원룸에 가가지고 창문에 이거 붙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보존 행위로서 집주인이 이익을 얻었네? 집주인도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제가 집주인한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저는 이 사람한테 사무관리를 청구하는 거예요. 돈은 한 명밖에 못 받는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깊은 법리가 있지만 오늘 설명은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본인이 의사에 반한다는 명백하면 사무관리 인정해줘야 안 돼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돈까지 줘야 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게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네, X네요. N입니다. 그거랑 헷갈렸어요. 제가 조건 표시설이랑 헷갈렸습니다. 조건 표시설. 동기 조건 표시설은 표시가 돼야 되고 얘는 표시되지 않아도 돼요. 이게 표시되지 않아도 되고 표시 불료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한 의사랑 병존도 가능합니다. 그게 3번, 5번이에요. 3번, 5번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시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더라 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4번, 3번, 5번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마음이 급하네요. 다음 기억은 네, 맞아요. 이거 맞는 X군요. 법적 자기 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그 인식하든 말든 간에 너 그거 안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 법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법을 인식하지 않고 위반. 나 법 그거 몰랐어요 라고 주장해도 여러분들 법 위반한 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758조 조문을 보시면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에 대한 개념을 너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는 통상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요구되는 안전성 결여거든요. 핵심은 안정성 결여예요. 안전성이 결여가 되어 원래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정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해서 손해가 입은 거네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래.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이 결여되어서 그에 따른 위험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 위험에 관련된 게 아니래요. 그럼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개념 물어보는 거예요. 개념 물어본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이거 원래는 법정 대리인이 안 때부터였거든요. 그 안날로부터 3년 그 법정 대리인이 안 때인데 개정됐어요. 추가됐어요. 더 미뤄졌습니다. 이거 조문 문제 여러분들 성년이 될 때까지 중요한 지문이에요. 마지막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원상회복 금전반환 548조 2항 계속 나왔던 그 지문이잖아요. 이자는 받은 날로부터 5%를 가산해야 되는데 그거는 원상회복의 일환으로서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뭐가 아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다라는 점 주의하세요. 요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가산해야 되는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의 성질이지 뭐가 아니다?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비체 변제는 악의의 비체 변제를만 말하는 거예요. 악의의 비체 변제예요. 악의의 비체 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면 반환받지 못한다. 모르고 냈으면 그건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알지 못했으면 이건 악의의 비체 변제 자체가 아닌 겁니다. 비체 변제 자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소비하였는지 불문하고 현존 추정. 금전상의 이득, 현존 추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미성년자 판례에서, 미성년자가 그 카드 계약 취소한 판례에서 나온 그 지문이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은 무슨 지문인지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민법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적당히 하셔서 노동법에 시간 쓰셔서 이제 올해 꼭 1차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